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자연스레 그 나라의 문화와 경제 수준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실제로 그 나라의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좋다는 건 결국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크나큰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대중교통하면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한국을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인천공항에서부터 서울까지 이어지는 완벽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처음 접하고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뀐다고 하죠. 그만큼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한국인들 중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함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한국의 대중교통이 또 한 번 발전한다는 소식에 외국인들은 경악의 반응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발전할 게 없어 보이고 너무나도 완벽해 보이는데 그 속에서 또다시 발전을 보여주는 한국인들의 능력과 의지가 무서울 정도라고 말이죠. 그럼 도대체 외국인들은 어떤 뉴스를 보고 이와 같은 반응을 보여줬던 것일까요? 그건 바로 한국에서 처음 도입되기 시작한 지하철 하이패스 시스템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려면 개찰구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카드를 찾거나 양손에 짐이 많은 경우 불편했던 경험이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제는 이런 번거로움을 완전히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건 바로 지하철 태그리스라는 시스템의 도입 덕분인데요. 이제는 교통카드를 꺼내지 않고 지하철을 탈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전 세계 최초로 지하철의 비접촉 결제 시스템인 태그리스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물론 아직 서울의 모든 지하철역에 이 시스템이 설치된 것은 아닌데요. 서울시는 지난 6일 보문역을 제외한 경전철 우이신설역 총 12개 역에 태그리스 결제 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태그리스 시스템은 고속도로 하이패스 시스템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기존 교통카드와 결제 앱은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인 NFC에 기반을 둬 20cm 이하까지 신호를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 태그리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아이를 업고 있거나 또는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 굳이 개찰구 앞에서 카드나 휴대폰을 꺼내 찍을 필요 없이 그냥 가던 길 그대로 자연스럽게 개찰구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됩니다. 물론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한계는 존재하는데요. 아직까지 안드로이드만 지원하며 애플 운영체제는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또한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지만 태그리스 시스템을 개통한 서울시와 경기도 두 지자체 간의 서비스가 호환되지 않아 이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계속적으로 좀 더 편리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 한국을 본 해외 네티즌들은 매우 부러워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유럽의 여러 나라와 미국 등의 지하철 시스템은 너무 노후됐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프랑스 파리의 경우 아직도 지하철 문이 수동인 곳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2023년에 지하철 문이 수동이라니 그것도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수도 파리에서 말입니다. 실제로 프랑스 파리 지하철의 경우 지하철이 도착하면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문에 달린 손잡이 같은 걸 돌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겨우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지하철을 탈 수 있습니다. 파리 여행을 간 한국인들은 이 때문에 문화 충격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자동문이 익숙하고 또 프랑스는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런 지하철의 아날로그 시스템을 보고는 충격받을 수밖에요. 이뿐만 아니라 미국 뉴욕의 경우에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만약 지하철 시스템 혹은 지하철역 내부에 문제가 있어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 한국이라면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함 없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뉴욕의 경우 보수공사는 지지부진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뉴욕 지하철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노선이 오래됐다 보니 역 간의 거리가 좁고 한 블록 간격으로 평행하게 다니는 노선이 많습니다. 자연히 역의 개수도 많아 엄청난 숫자의 역에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큰 불편을 겪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역이 아닌 이상은 고치는데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씩 걸리기도 한다고 하죠. 편의의 민족 한국인으로서 정말 황당한데요. 그렇다 보니 외국인들이 한국의 이런 하이패스 시스템을 보고 도대체 한국은 어디까지 발전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는 몇 달째 에스컬레이터가 서 있어 계단을 이용하는데 한국은 뭐 저런 것도 생기나? 진짜 빨리빨리의 민족. 한국 미쳤다 미쳤어. 그리고 부럽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한국의 하이패스 시스템은 해외에 수출도 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으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지능형 교통체계를 수출하기로 처음 밝혔으며 이후 2020년에는 방글라데시 최대 국책사업인 파드마대교 남단에 하이패스 시스템을 수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콜롬비아 보고타시의 통합교통 시스템을 컨설팅하기에 이르렀죠. 이 덕분에 콜롬비아 시민들도 이제 교통카드를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우리가 잘하는 것들을 해외에 널리 보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는 시민의식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와 관련한 해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진심으로 무서운 사람들이다. 빨라도 너무 빠른데 정확하기까지 하다. 심지어 편의성은 세계 최강이다. 한국에 이 시스템이 정착하게 된다면 많은 나라 사람들이 지금보다 한국을 더 부러워하게 될 것 같다. 한국의 시스템은 예나 지금이나 세계 최고입니다. 한국도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난 선진국들과는 달리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어요. 이 점은 많은 선진국들이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난 다른 건 모르겠고 소매치기나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파리 지하철을 탈 때면 한 달에 한 번꼴로 소매치기를 당하는 것 같아. 지난 3월, 6월 난 핸드폰을 소매치기 당해 벌써 3번째 핸드폰을 샀다니까. 한국처럼 CCTV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개인의 인권 침해라며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거야. 아마도 그런 사람들이 잠재적 소매치기 범죄자겠지. 지하철에 하이패스라니 말도 안 된다. 도대체 어떻게 생각한 거야? 도대체 누가 생각한 거야? 한국 사람들이 핸드폰 NFC 기능으로 교통카드를 대신하고 있고 난 그들이라면 왠지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도 지하철을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한 번은 한국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 간 적이 있는데 친구와 난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지도 않았고 카드키를 대지도 않았고 호출 버튼을 누르지도 않았는데 친구가 지나가니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거 아니겠어? 진짜 한국 위험하다 생각해서 친구에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친구는 걱정 말라며 자신의 핸드폰 덕분이라고 말했어. 한국 진짜 미친 나라야. 가끔은 궁금합니다. 미래의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중국의 발전이 굉장히 빠르다 생각하지만 실생활에서 한국을 따라갈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날아다니는 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장 빠른 나라도 한국 아닐까 싶어요. 지하철은 국민들에게 있어 가장 가까운 교통수단입니다. 때문에 지하철 시스템은 확실히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뉴욕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망가진 엘리베이터를 여전히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더워 미치겠어요. 아마도 한국이었다면 민원함의 쪽지가 넘쳐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참지 않았을 것입니다. 덕분에 지금 한국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이상 속닥속닥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